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독자에게 서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항상 주민들 사이에서 무서운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 폐가는 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 믿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부적을 꺼내 들곤 했다. 집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였지만 주요 소재는 바로 붉은 눈을 가진 소녀의 귀신이었다. 한 학생이 이 마을에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의심이 많고 귀신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다. 이사 온 첫날 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그 폐가에 관한 소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꺼렸다. 민수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고 친구들과 내기를 했다. 폐가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고 오겠다고 말이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그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혼자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녹슨 철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그 은은한 빛이 마당을 비추었다. 집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문짝과 부서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을씨년스러웠다. 민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예상했던 대로 오래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모든 가구는 덮개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거실, 부엌, 그리고 작은 침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 그는 문득 위층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 소리 같았다.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복도가 있었다. 복도 끝에는 어린아이의 방으로 보이는 방이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낡은 인형들과 장난감들이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듯한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 그는 방 중앙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민수는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뭔가가 그의 발목을 잡아채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민수는 황급히 손전등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발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마침내 다시 일어선 그는 곧장 그 방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뛰어내려와 현관에 도착했을 때 집 전체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모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돌아가. 그 목소리에 맞춰 거울에 글씨가 서서히 떠올랐다. 붉은 눈에 소녀가 비춰져 있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주저하지 않고 집 밖으로 달아났다. 문 밖을 나섰을 때 그는 그곳에 차갑던 공기가 마치 꿈처럼 사라졌음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서 뒤척였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그 소녀의 붉은 눈이 떠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은 그가 그 집에서 보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안도했다. 그러나 민수는 알 수 있었다.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에는 늘 어딘가 익숙하지만 낯선 붉은 눈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지만 사람들에게 오싹한 웃음을 주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동안 혼자서 어두운 곳을 걷는 것이 꺼려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마을 한 구석에는 오래된 숲풀이 우거진 산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귀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에 얽힌 수많은 미스터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랜 전통에 따르면 그 산에는 옛날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산 인근에서 채석장이 운영되었고 그 채석장에서 큰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산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와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인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신산에 대한 소문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 실제로 그 산을 탐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무언가 미지의 것을 경험하고 싶은 모험심에 불타올라 친구들과 함께 귀신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설득 끝에 결국 함께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직전에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출발한 그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산의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주변이 온통 나무와 덩굴로 우거져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힘든 깊은 숲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슬슬 날이 어두워졌고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냉기와 함께 신경을 건드리는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황량한 바람 소리에 실린 누군가의 흐느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괜히 겁을 먹고 나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태연한 척하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흐느낌은 계속해서 그들의 주변을 맴돌았고 순간적으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가 지훈의 발목을 살짝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에 놀란 지훈은 발 뒤꿈치를 들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들의 플래시 라이트는 불안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포심에 빠진 그들은 다시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지만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고 친구들조차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긴장된 목소리가 숲 사이로 메아리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그들은 마침내 작고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매우 오래되어 보였고 문과 창문은 나무 판자로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방향을 잡기 위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차갑고 음습했으며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낡은 책상 위에 켜져 있는 촛불 하나가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흐릿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변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지훈은 그곳에서 스산한 기운에 사로잡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침묵을 깨는 흐느낌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절박하게 들렸고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지훈과 친구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오두막을 나와 눈앞에 펼쳐진 빛을 희망 삼아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을 가까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는 귀신산에 가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서로 간의 비밀로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지훈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훈과 친구들이 빠져나온 바로 그 오두막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두막에서 들리던 흐느낌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아직도 풀지 못한 무언가가 그 산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공포 속에서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을 두려워하며 아무도 거기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쩌면 그 산이 간직한 오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마을의 자기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는 이야기들이 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가장 섬뜩한 공포썰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몇 년 전 한 젊은 부부가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꿈꾸던 그들은 오래된 농가를 구매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그 농가는 짙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부부는 그 우물을 중심으로 농장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거나 동물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인간의 신음 소리처럼 변해갔다. 그들은 별다른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농장 뒤편에 우물가에 서 있었다. 우물 속에서 긴 머리의 여자 기어 올라오며 손을 뻗고 있었다. 그녀는 흠칫 놀라 잠에서 깼고 남편에게 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며 그녀를 한심시켰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집안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거나 창문이 열려 있다거나 하는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부부는 스트레스로 인해 피곤이 쌓인 탓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불길한 예감은 떨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한 부부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던 중 그 우물에 얽힌 낡은 전설을 듣게 되었다. 그 우물에는 예로부터 마을의 저주를 내린 여인의 혼령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배신당한 사랑의 목숨을 끊고 그 이후로 그 우물에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곤 한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저 미신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그 꿈을 꿨다. 이번에는 꿈에서 우물가로 걸어가 여자가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손짓을 했다. 그 순간 아내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우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다. 새벽녘에 깨어난 아내는 남편에게 또다시 꿈 이야기를 했고 남편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부부는 결국 이 이상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기로 했다. 늦은 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우물로 다가갔다. 우물 주변을 조사하던 중 물속에서 무언가 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우물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도구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는 우물가에 홀로 남아 그곳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남편이 도구를 가져오자 두 사람은 우물에 매달려 있는 빛나는 물체를 건져 올렸다. 그것은 오래된 은목걸이였다.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아내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 목걸이가 날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들은 지역 역사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목걸이가 마을 전설로 각각의 상징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목걸이는 그 여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목걸이를 우물가에 놓고 꽃과 함께 그녀의 혼령을 위로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상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부는 그 우물이 마을과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앞으로도 그 우물을 존중하며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이 이야기는 부부가 그 우물을 알고 난 이후 더 이상 다른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을 주민들은 이따금씩 그 오래된 우물가에 가서꽃을 놓고 가곤 한다고 한다. 그것이 그 여인에 대한 유일한 경의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그저 무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그 슬픔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